자, 그러면 트랜스의 600대 600 라인 트랜스포머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 몇 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 먼저 대략적으로 그리면 요런 트랜스에 여기에 핫을 넣고 여기에 콜드를 넣고, 그러면 기호가 여기가 동상 여기가 동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핫을 뽑고 여기에서 콜드를 뽑고, 그 다음에 1차 측의 그라운드는 이제 분리가 돼서 요거는 부하 측 그라운드, 여기는 소스 측 그라운드, 소스 그라운드, 부하 그라운드, 이렇게 해주면 그라운드를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요 코어의 접지는 1차 측에 붙이거나 아니면 2차 측에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무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요 기판을 가지고 있다면 밸런스 입력, 밸런스 출력을 뽑을 때 그러면 1번은 접지니까 1번은 연결이 돼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기판에서 보시면 요 점은 그냥 공중에 떠 있죠. 아무데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기판 표시에는 그냥 접지라고 해놨어요. 그라운드를 분리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점퍼로 이렇게 묶여 있죠. 지금 점퍼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접지니까 연결을 하지 않을 거니까 1번은 요 점에다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번 핫은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요렇게 들어가면 되고, 3번 콜드는 요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측에서 뽑을 때는 핫은 여기서 뽑아 가지고 2번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접지 라인은 아무데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요 점에다가 1번을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콜드 신호 출력은 여기서 요 라인에서 이렇게 뽑아 가지고 3번에 연결해 주시면은 밸런스 대 밸런스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이 됩니다. 뭐 아니면은 이제 여기 그라운드와 요 점이 그라운드인데 요 점과 요 점에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 놓으셔도 되겠죠. 뭐 그라운드를 아이솔레이션 할 것인가 아니면 뗄 것인가 하는 스위치를 붙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놓치기 쉬우신 부분이 이 코어와 철심과 케이스가 반드시 접지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점이죠. 요 점이 코어와 케이스의 접지 포인트거든요. 고정하는 볼트가. 그래서 반드시 요 고정하는 볼트를 요 1차 측의 접지와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퍼를 날려 주셔야 되죠. 아니면 2차 측에서 요 볼트 코어와 철심이죠. 코어와 철심 접지를 2차 측의 그라운드와 붙여 주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 돼요. 둘 다 하면은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겠죠. 연결이 되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 이렇게. 저는 그때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1차 측에 할 때도 있고 2차 측에 할 때도 있고 이런데, 그때 상황에 맞춰서 편하신 대로 반드시 1차 측에만 하시거나 아니면 2차 측에만 하시거나 이러셔야 됩니다. 둘 다 하시면은 그라운드 연결되는 거예요. 아이솔레이션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언밸런스 대 언밸런스는 어떻게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을 하는지 일단 기호로 그려보면 트랜스는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언밸런스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을 것이고, 플러스 신호를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1차 측의 접지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측의 부하측 그라운드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네. 이게 언밸런스 대 언밸런스, 네.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 그림에서 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제일 먼저 여기를 두 개를 반드시, 네, 센터 탭이라 그러는데 이 센터 탭을 묶어 주셔야 600대 600이 결선이 되죠. 600대 600으로 결선이 되고, 플러스 신호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와 동상 출력이 여기죠. 네, 여기니까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차 측의 소스 그라운드 선은 여기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 2차 측의 부하측 그라운드는 당연히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이쪽에 코어와 케이스의 접지를 이 4개가 당연히 다 붙어 있겠죠. 네. 1차 측이나 2차 측의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해주시거나 점퍼를 날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언밸런스 대 언밸런스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저런 경우 있겠죠.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까지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 그라운드까지 분리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간단하겠죠. 기호로 먼저 한번 그려보면, 일단 그림 사진부터 좀 불러놓고요.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제가 이제 사실 업무하면서 많이 겪었던 상황인데, 언밸런스 신호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스 측 그라운드는 여기다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핫을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콜드를 뽑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당연히 이렇게 분리를 해주려면, 네, 여기가 연결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제가 이제 겪었던 경우는, 이제 생방송 할 때였는데, 이제 그 뮤지션 분이 민수용 장비를 가져오셨어요. 민수용 장비를 가져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민수용 장비다 보니까 출력은 RCA 단자로 된 언밸런스 출력밖에 없었고요. 이거를 그냥 끌고 가기에는, 예, 우리 콘솔에서 받아보면은 그 노이즈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민수용 장비의 바로 뒷단에다가 이렇게 제가 그 언밸런스에서 밸런스로 바꾸는 이 트랜스포머 박스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부러 써주시는 게 좋은 게, 언밸런스 대 밸런스가 아니라도 밸런스 대 밸런스, 언밸런스 대 언밸런스라도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우리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장비를 가져와서 긴급하게 우리 콘솔과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요, 트랜스포머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DC를 일단 블러킹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써보지 않은 장비라 이 장비의 지금 상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비에서 그라운드에서 노이즈가 유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력단에서 DC가 유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트랜스를 써주면 2차 축으로는 DC가 절대적으로 건너올 수가 없죠. 단지 교류 신호만 딱 건너오게 되거든요. 교류 신호만. 그 다음에 그라운드까지도 완전히 분리가 되고, DC 블러킹도 해주고 그라운드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장비, 민수형이 됐건 프로형이 됐건 외부 장비를 긴급하게 가져와서 우리 콘솔과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트랜스포머 박스를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트랜스포머로 우리 포맷에 맞게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DC 블러킹도 해주고 접지도 분리를 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쪽 장비의 접지에서 어떻게 노이즈가 유도될 수도 있고 DC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뮤지션도 만약에 DC가 나오는 채로 그냥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비의 뒷단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입력 쪽에 뭐 DC를 블러킹하는 콘덴서가 있거나 트랜스가 있었으면 이 장비에서 DC가 나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했을 거거든요. 예. 제가 실제적으로 이게 겪었던 거예요. 외부에서 이제 그 민수형 장비를 어떤 분이 가져와서 방송에 물린다고 가져오셨는데, 제가 아니고 우리 후배가 그냥 트랜스포머 없이 그냥 1번 3번을 쇼트 시켜서 언밸런스로 그냥 우리 장비에 끌고 갔는데, 이 장비에서 DC가 유입이 돼가지고 이 우리 콘솔 입력 모듈이 고장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 사용하던 우리 콘솔이 DC를 블러킹하는 회로가 없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이렉트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커플링 없이 다이렉트 연결이었거든요. 입력단에 트랜스포머나 이제 DC를 제거하는 커플링 콘덴서가 있었으면 고장이 안 났을 텐데, 우리 그때 콘솔 입력 방식이 다이렉트 커플드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연결해가지고 DC가 유입이 돼가지고 입력단 회로가 파괴가 되면서 고장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뮤지션도 고장난지 모르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분이 집에서 사용하실 때 이 민수형 장비의 뒷단에 사용하시던 장비가 트랜스포머나 아니면 커플링 콘덴서로 입력을 받았으면 DC가 넘어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분이 고장난지 모르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외부 장비가 우리가 사용해보지 않은 일명 검증이 되지 않은 장비를 한 번만 쓰고 말 때는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트랜스포머를 연결을 해서 그라운드도 띄고 DC도 블러킹하고 해서 사용하시는 게, 우리 장비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장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장비 보호 측면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를 입력단에 달아주시면은 장비를 보호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요 기판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요 기판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때 600대 600으로 결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센터 탭을 이렇게 점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언밸런스 신호는 요렇게 요점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차 측의 소스 그라운드는 당연히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측의 핫은 여기서 이렇게 뽑으셔 가지고 2번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콜드 출력은 3번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은 접지니까 그라운드를 분리할 거니까 아무데도 연결이 안 되면 되고, 뭐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줄 수도 있겠죠. 여기다 이렇게 뭐 스위치를 달아줘서 그라운드를 뛸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고, 중요한 건 예, 여기에 이 코어와 케이스의 접지는 반드시 여기서 2차 측이나 1차 측에 여기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 요거를 잊지 마시고요. 예. 요런 경우에는 제 경험상 이 소스 언밸런스 측보다는 우리 쪽 요 케이스와 코어가 우리 쪽 그라운드에 연결했을 때가 더 SMB가 조금 더 좋게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렇게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쉽게 언밸런스에서 밸런스로 변환을 하고 동시에 언밸런스 측 그라운드와 밸런스 쪽 그라운드를 아이솔레이션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써먹으시면 또 좋죠. 저는 그래서 이런 용도로 해가지고 요 트랜스를 이렇게 결선을 해서 박스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트랜스를 여기다 넣고 2개를 썼었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개를 만들었었는데 단자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 바로 이렇게 댐을 해서 이렇게 바로 그냥 케이스 바깥으로 이렇게 그냥 케이블을 인출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플러그를 달아서 XLR 플러그를 달아서 XLR 플러그를 이렇게 달아 가지고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굳이 살 필요 없이 뭐 사셔도 되고. 그러면은 제가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과 언밸런스에서 밸런스 변환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밸런스에서 언밸런스는 거꾸로 하시면 되겠죠. 밸런스에서 언밸런스는 이제 얘하고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열어서 여기 1번은 여기 아무데도 연결되지 않은데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핀은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3번 핀은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상 출력이니까 여기다 출력을 여기다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스는 여기다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센터 탭은 이렇게 점퍼를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케이스와 코어는 이 부분은 접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스위치를 이렇게 다루셔도 되고, 이렇게 그라운드를 연결할 건지 뛸 것인지 하는 이렇게 스위치 달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밸런스에서 언밸런스 변환하는 트랜스포머가 훌륭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동시에 요것과 요거를 동시에 할 수 있죠. 동시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그 스플리팅. 스플리팅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이제 먼저 그림으로 하나 그려볼까요?
새로 여는 게 빠르겠네요. 네. 우리가 입력 신호 하나를 넣어서 트랜스포머로 두 개를 뽑으려면 지금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소스 측 장비의 출력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서 155옴 이하이더라. 내가 매뉴얼을 봤더니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병렬로 묶어주죠. 병렬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점퍼를 날려서. 그러면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여기가 150, 150, 150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핫을 넣고 여기에 콜드를 넣고 여기에서 핫을 뽑고 여기에서 핫을 뽑고 여기에서 콜드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소스 임피던스가 내가 150이 넘고 605옴 정도에 가깝다. 그러면은 1차 측을 병렬로 묶으면 155옴이 돼버리니까 트랜스의 전송 특성이 떨어져서 이때는 직렬로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직렬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605옴이 되고 여기가 155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1V 들어가면 여기는 0.5V, 0.5V 나오겠죠. 왜냐하면 요 권선 하나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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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요거를 직렬로 묶어서 1V로 넣으면 당연히 여기는 절반씩 나오겠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묶어서 요렇게 150, 150, 150, 150 됐을 때는 여기다 1V 넣으면 각각 1V 나오지만 여기를 1차를 직렬로 묶고 2차를 묶지 않고 따로 두 개를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 스플리팅은 되지만 마이너스 6dB 감소되겠죠? 6dB 감소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는 이렇게 직렬로 묶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연결이 되면 안 되겠죠. 사진에는 지금 제가 점퍼를 날려서 묶어 놨지만 여기는 이제 끊어져 있어야 되겠죠. 안 지워지네. 여기는 이제 끊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끊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입력 쪽에 1번은 비어있는 핀에 1번은 이렇게 비어있는 핀에 놓고요. 1번은 비어있는 핀에 넣고 2번은 동상 3번은 역상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권선 하나에서 출력을 핫을 2번 여기서 콜드를 뽑아 가지고 3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핫을 뽑아서 2번, 여기서 콜드를 뽑아가지고 3번, 그 다음에 1번은 요 비어있는 요 탭에다가 그냥 연결을 해놓고 아무런 연결을 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각각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서 소스 측 그라운드와 연결을 해 줄 것인지, 스위치를 달던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점퍼를 날리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1대2 스플리터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직렬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6dB 감쇄가 되는 스플리터가 되죠. 1차 측을 이제 이렇게 병렬로 묶으시면, 이거는 직렬로 묶었고, 네, 1차 측을 병렬로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이제 끊어져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끊어져 있고 1차 측을 직렬로 묶지 않고 병렬로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콜드도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병렬로 묶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핫을 놓고, 여기다가 핫을 놓고, 여기다가 콜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코어와 철심에는, 네, 접지를 요 핀을 통해 가지고 점퍼를 날려서 1번에다가 접지 내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L 플러스 R 할 수 있겠죠. L 플러스 R 기호로 그리면, 입력단에 당연히 권선이 2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출력단에는 권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노는 권선이 있으면 안 좋아요. 노는 권선이 있으면 그쪽으로 노이즈가 유기될 수 있기 때문에 권선을 놀리면 안 되니까 2차 측은 이렇게 병렬로 붙입니다. 이렇게 병렬로 붙이죠. 병렬로 붙이면 여기에 등가 회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임피던스는 150, 150, 150이 되고, 이때는 이제 당연히 소스 측 임피던스가 150옴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특성이 보장됩니다. 뭐 600옴 짜리를 여기다가 600옴 출력 임피던스를 갖는 소스를 여기다 물렸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전송 특성이 많이 떨어져요. 예. 반드시 1차 측에 표기된 임피던스보다는 낮게 사용을 해 주셔야지 특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1차 측에는 155옴 소스 임피던스 이하인 소스를 여기다가 R을 넣고 여기다가 L을 넣으면 2차 측에는 R과 L이 이렇게 합성이 돼서 L 플러스 R이 구현이 됩니다. 네. 사진에서 좀 그려보면
제가 요거를 설명 안 드리고 사실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의외로 궁금해 하시는 분이 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하는 겁니다. 뭐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스킵하세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L 플러스 R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1차 측에는 권선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점퍼가 연결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입력에는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 상태에서 레프트 입력 2번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콜드는 여기다가 이렇게 요점에다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요점에다가 그 다음에 라이트 쪽에 2번 핫은 여기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 콜드 3번은 여기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요 1번은 요 아무데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요 핀에다가 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측에는 우리가 병렬로 묶으면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병렬로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요점에서 핫이 2번으로 나가고 콜드는 여기서 3번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은 아무데도 그라운드를 아이솔레이션 할 거면은 아무데도 연결시켜 주지 말고 스위치를 이렇게 다루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볼트와 케이스는 이 볼트가 케이스와 코어 접지인데 요거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지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를 병렬로 연결하지 않고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직렬로 연결한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1V 넣고 여기 1V 넣으면 여기는 1V 1V가 합쳐지니까 2V가 나오니까 여기에 R을 넣고 여기에 L을 넣으면 여기에는 L 플러스 R 2V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R에 이제 핫콜드는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핫콜드 넣어주시면 되고 L 플러스 R 된 핫콜드와 핫콜드가 이제 2V가 돼서 직렬로 묶으면 2배가 돼서 나오겠죠. 이때 임피던스는 여기는 150, 150, 여기는 6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제가 이제 L 플러스 R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아이솔레이션 말씀드렸고 두 번째 밸런스, 언밸런스 변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스플리팅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합성 L 플러스 R 합성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트랜스포머와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디지털 오디오는 어떻게 주고받는지 디지털 오디오 전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디지털 오디오 전송을 좀 이해하시려면 그라운드 루프와 그 다음에
아이졸레이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트랜스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우리가 디지털 오디오의 전송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